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새벽같이 또 어디 가느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찍으러 갑니다. 네, 여기는 호미곶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전형적인 마크 손이 보이시죠? 오늘 여러분께 일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해가 뜨는데요.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네,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구룡포에 가서 해돋이를 좀 보고 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시간도 그렇고 또 일출 시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영상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외출 못 하시잖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외식도 거의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래도 구룡포가 가까워서 해돋이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찍어서 왔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는데 좀 많이 피곤하네요. 네. 일단은 오늘 그래도 공부할 건 해야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제가 이제 댓글 리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댓글을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들을 어떤 제목을 잡고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짧은 시간 내에 다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정리가 안 되거나 또는 뭐 해야 되는데 빼먹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하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좀 공통되는 질문들, 좀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정된 분이 한 분 계신데 엄청난 내용이 길어요. 이걸 다 읽는 데만 해도 한 몇 분 걸릴 것 같은데 정리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이직맘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요. 이분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나서 건강연료증이 생겨서 열심히 이제 영양제를 열심히 먹고 있대요. 아낌없이. 그래서 온갖 영양제, 직구 제품으로 거의 고용량 수준의 건강즙을 마구 때려 넣는 수준으로 남용 중이라고 본인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엄청 많이 넣는다고 생각은 하시는가 봐요. 심지어는 간이 혹사될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침에 먹는 약, 낮에 식후에 먹는 약으로 2번 정도 챙겨 먹는데, 아침엔 통곡물 선식을 우유가 아닌 약콩 100%, 첨가물 안 들은 두유에 홍삼, 차가버섯, 아로니아, 강황, 새싹보리, 모링가, 로얄젤리, 아티초크, 구기잡 파우더, 꿀을 넣어 모두 믹스해서 마신다고 하고요. 비타민C는 4시간 간격으로 1g씩.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6g? 비타민C는 많이 드시는 거 아닙니다. 비타민C가 4시간 간격으로 1g씩이니까 깨어있는 동안에 먹는다고 한다면은 뭐 많이 먹어야 뭐 6g 이렇게 드시겠네요. 그 다음에 오전엔 프로바이오틱스, 글루타치온, MSM, NMN, 레스베라트롤, 프로폴리스, 밀크시슬, 징크빌로바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즙, 칡즙, 마늘즙, 양파즙, 호박즙, 토마토즙, 사과즙, 포도즙, 발효홍삼 등을 생각날 때 수시로 한 포씩 먹기도 하고요. 낮에 식후에는 ABC 주스에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아르간 오일, 비타민 B, D, K2 마그네슘을, 또 석류즙과 하수오, 저분자 콜라겐을 매일 먹어요. 식사도 과식 폭식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전엔 과일도 꽤 즐겼으나 몇 개씩 먹던 과일도 이젠 몇 조각만 먹거나 잘 안 먹기도. 과자, 빵, 떡, 간식도 이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식생활 개선도 좀 하는 편이시네요. 정말 맛있는 건강한 빵 정도만 아주 가끔 드시고, 입이 심심하면 김이나 오이, 견과류 등을 조금씩 먹곤 해요. 1년 전부터는 16시간 공복 시간 만들려 노력 중이고요. 완벽한 실천되지는 않지만 이리 먹어온 지가 한 6년.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관리를 하신 지가 6년 되신 거예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고 내후년이면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 그러니까 지금 한 48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전혀 피곤함을 모르고 삽니다. 짝은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너무 심하다 나무라지만 제가 얻은 정보들로는 타인에게 아무리 설명하여도 설득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영양결핍이고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탁한 혈액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 산화되고 노화되어 몸의 기능들이 망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 말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믿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먹으려고요. 10일 전부터 식후 영양제 아연을 추가했는데요. 이것이 복용 후 10분 후면 울렁거리는 구역감이 좀 심하네요. 몇 번 적응하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10일째 먹는데도 울렁거림이 강도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구역감이 5분 정도 지속됩니다. 참을만 하여 2달만 먹어보려고요. 아연 영양제를 자세히 보니 아연 50mg만 들은 것이 아니라 구리와 같은 여러 성분이 섞인 것이 715mg이네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서 조만간 또 이 뱅쇼 꼭 만들어 먹어볼게요. 아마 밤을 새신 것 같아요. 박사님의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내용 읽어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분이 아주 많은 항산화제들과 여러 가지 영양 보조제들을 먹고 있는데 본인이 시인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제 걱정하겠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여러 분류로 나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맞아, 저렇게 많이 먹는 거 나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야, 저건 좀 오반데, 너무 많이 먹는데,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저건 잘못됐어, 저렇게 먹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안 먹어도 건강한 분들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프로토콜로 똑같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온다고 해서 뭐 의사들이 똑같이 모든 환자들한테 똑같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기반으로 그 환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얘기해 볼 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섭취하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제들이라든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보조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를 좀 돕게 편하게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왜 운동이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 필요 없이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릴렉스하게 가만히 편안하게 그냥 진짜 그물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는 말 그대로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제일 편안한 자세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것만 계속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얘를 해결하려는 능력들이 우리 몸을 교정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개념하고 똑같고요. 음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자연에서 섭취하는 폴리페놀 성분들을 적당히 넣어주는 게 그게 우리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좀 모르신 분들 좀 갸우뚱하시죠? 예를 들어서 식물들이 자연 항생 물질을 빨아 당겨 가지고서 내가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폴리페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성분들은 자연 살충제 역할,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자극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과량의 항산화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주게 되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너무 다 싹 깨끗하게 없애지면은 우리가 더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근한 얘기로 운동 후에는 항산화제를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기능의학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줬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몸에서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 작용들이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작동을 자꾸 시켜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거 갖다가 작동하기도 전에 운동 후에 비타민C를 확 넣었다고 치면은 그 비타민C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버리면 그 작용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제 유명한 호메시스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호메시스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 호메시스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재밌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분같이 너무 과량의 항산화제들을 너무 많이 넣어주는 거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 경험상도. 어떤 분들은 그만큼 넣어줘야지 내 몸이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넣어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개인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경험을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필요한 게, 이분은 정말 딱 읽으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검사해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검사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검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몸이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실 수는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부족해진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마지막에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요, 아연인데요. 아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분이 드시는 용량이 너무 과해요. 이렇게 먹으면은 거의 100% 노지아라고 해서 메스꺼운 증상이 생깁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낮춰야 되는데, 특히 아연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요구량이 많거든요. 정자도 생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권장량이 한 20에서 25mg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40mg까지도 먹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아연 공부하다가 막 100mg도 먹어보고 50mg도 먹어봤는데 메스꺼워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다고 많이 넣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많이 넣어줘도 됩니다. 세이프티 도즈가 넓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좀 자율적으로 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상관이 없는데, 어떤 독특한 영양소들은 좀 오버해서 들어갔을 때는 부작용이 확 일어납니다. 비타민 B군 중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우시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고생하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용량을 줄이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드시는 영양제 반을 똑 쪼개서 반만 드시면 되겠네요. 50ml짜리니까 25ml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절대로 노지 안 생길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고민하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다 이해되셨겠죠? 제가 정리 다시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